원내대표, 사무총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역임하고 구리시의 자부심을 더 높이고 구리시 발전을 위해 더 크게 봉사할 사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구리시 국회의원 예비 후보님의 제22대 구리시 국회의원 선거 출마의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드리기 전에 또 참석하신 내빈 분들을 몇 분 소개 올려드려야겠습니다. 구리시 약사회장이신 김선종 약사님, 정선종 약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리시 장애인복지관의 김재현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리 도시공사 전 사장이신 김재남 전 사장님 감사합니다. 구리 호남향후의 김광철 전 회장님 감사하겠습니다. 호남향후의 모전원 이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당의 박종영 고문님 같이 하고 계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마의 변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저도 다 떨립니다. 지난번에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고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저 마음이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먼저 좀 양해 말씀 드려야 될 점은 이곳이 이렇게 장소가 넓질 못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나중에 오고 싶었는데 못 오고 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행사를 지켜보시는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보통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면은요, 국회의원들 막 여러 분 오십니다. 또 이제 중앙당의 지도부 뭐 이런 분들 막 오셔가지고 축하 말씀 해주시는데요. 이번에 동료 의원들과 이 지도부 인사들을 한 분도 소개를 초청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께서는 지금 다 각자 자기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돼서 이곳에 모시는 것이 오히려 피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도부나 또는 이 정치권에 유명하신 분들 모시지 않은 데에는 나름의 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것은 2004년이니까요. 20년째 정치를 하고 있지만 패거리 정치는 하지도 말고 또 만들지도 말자라고 하는 게 제 정치 소신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소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서로 토론도 많이 하고 의견이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반갑고 같이 일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위에서 서로 돕고 도와서 이 당을 뭐 좀 장악하자든가 이런 생각은 하지 말자. 오히려 아까 우리 이 안영기 원장님께서 무지개 빛깔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정치 꿈꿔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을 지금까지 실천해 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지역에서 이 당 대표 선거든 대통령 후보 경선이든 이런 그 일이 있을 때 제 생각이 제가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우리 당의 대의원들이나 우리 당의 이 당원분들에게 누구 찍으십시오 이렇게 강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당원과 대의원들께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당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군가 생각해서 찍으십시오. 그분을 찍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4년 전에 사무총장으로 여러 분의 초선 의원들이 당선이 돼서 국회에 들어갔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원내대표 첫 경선을 하니까 그때 저는 안 나왔고요. 첫 번째 원내대표 경선이니까요.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누구 찍어야 돼요? 그럼 제가 누구 찍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영입하고 또 공천 받는데 나름대로 도움을 좀 줬으니까 제 말이면 다 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에게 누구 찍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원내대표 해야 된다, 이분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을 지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제대로 된 정치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는 정치인, 중앙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우리 이경 대변인 빼고는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제가 초청을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알고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그 소신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일을 하든 나를 지지했든 또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든 이것은 우리 구리 시민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우리 민주당 당원 또는 또 의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원내대표 경선에 나가서 당선된 적이 있으니까 누가 저를 지지했고 누가 저를 지지하지 않았는지 많이 알거든요. 아는데 그런 걸 가지고 제가 행사하게 된 경선이든 선거에서 선출돼서 행사하게 되는 권한을 우리 편만을 위해서 또는 나를 지지해 준 사람들만을 위해서 쓰지 말자. 이건 나를 지지해 주었건 지지하지 않았든 간에 또는 나와 가깝든 가깝지 않았든 간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자. 이게 두 번째 저의 소신이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치하는 데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치 자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는 후원회를 구성하는 이제 이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마 올해서부터는 지방의회 의원들께도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저는 누가 됐든 후원금을 먼저 요구하지 말자라는 게 저의 또 하나의 소신입니다. 지키고자 하는 원칙이고요. 그거는 이유는 설명을 기니까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정치는 가능하면 돈이 적게 들어가는 정치를 해야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정치를 위해서 이 조그만 정성이라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후원금만큼 쓰는 정치를 하자. 그분들에게 더 큰 부담을 드리려고 전화하고 또 뵙고 연락드리고 이렇게는 하지 말자. 다만 그러면 아무도 후원을 안 해주시니까 문자나 아니면 안내장 이런 것들은 보내드립니다. 근데 직접 제가 대면해서 또는 전화로 후원금을 요구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저의 또 하나의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하는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사선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원칙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 이렇게 보면 이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전직 의원님들도 그렇고 구리시에서 정치를 쭉 해오신, 저와 함께 정치를 쭉 해오신 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88년도에 제가 평민당에 입당을 했는데요. 그때 구리시에서 지구당의 부위원장으로 일하셨던 우리 권중탁 고문님, 지금도 저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제가 공천을 받게 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요번 우리 민주당 공천 보셨잖아요. 그 의원들 사이의 평가, 그러니까 상호 다면 평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원들에게 의정활동 평가 여론조사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 일반 시민들에게도 의정활동 평가 여론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관위에서 이 의원이 경쟁력이 있냐 없냐 경쟁력 조사도 했습니다. 또 이 경쟁력 조사와 별개로 현역 의원이 윤호중인데 다시 나오면 지지하시겠습니까? 하는 재지지율 조사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조사와 그 설문에 대해서 우리 당원, 지지자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 윤호중이는 계속 할만한 사람이다 라고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공천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선거사무소 개소를 하는데 가장 제가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분들은 바로 구리 시민 여러분들이고 또 우리 지역에 그 변함없이 민주당과 저 윤호중을 지지해 주신 지지자분들이고 또 제 곁을 지켜주고 계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동지 여러분 모든 분들 덕에 저는 다시 5선에 도전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큰 인사에 절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선거에 당선되고 나면 하고 싶은 일은 많습니다만 요약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대한민국이 엄청난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이기도 하고요. 또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 위기로 가고 있기도 합니다. 또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인데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위기에 가장 먼저 행동하고 일해야 될 현 정부의 하는 일을 보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가서 과연 대한민국이 제대로 발전해 갈 수 있을까? 우리 국민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을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눈 떠보니 선진국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놀라워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들을 보면서 정말 박수치고 환호하고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지속될까요? 이미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눈 떠보니 선진국이 아니라 2년 지났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후진국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최근에는 외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으니까요. 외통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작년 11월 말인가요?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경쟁을 벌였을 때 저희는 되는구나 했습니다. 왜? 대개 되는 나라에서 대통령과 이 주요 정부 인사들이
투표 현장까지 가서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현장까지 가서 발표되는 걸 기다리고 환호성 지르고 이렇게 보셨잖아요. 옛날에 그 88 올림픽 유치 성공하고 이럴 때 했던 그 세레모니 준비까지 해 가는 걸 보니까 정말 요번에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께서. 근데 119대 29였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그래서 저희 이제 외통위에서 전부 따져 물었죠. 저희 외교부는 뭘 했냐? 용산 대통령실은 뭘 했냐? 이렇게 이 참담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정말 예측을 못했느냐 물어봤는데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다.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투표가 있기 일주일 전에 대한민국이 32표, 32표가 나올 거라고 나라 이름까지 적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120여 표 받을 거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차이가 10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게 공개할 정도의 분명한 이 결과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한테 그 상황을 보고하지 못하는 정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파리로 가는 대통령 전용기를 멈추지 못하는 정부,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창피하고 이렇게 참담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부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하자라는 말 이전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과연 이대로 앞으로 3년을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 민주당과 또 그리고 윤호중 다시 한번 이렇게 잘못 가는 대한민국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출마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구리시가 정말 많은 일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 편입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평 2지구 개발 문제, GTX-B 노선의 갈매 정차 문제, 또 GTX-E 노선도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김용호 의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구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익이 되고 구리 시민들에게 이 혜택이 다시 돌아가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구리 시민의 입장을 당당하게 중앙정부와 또는 야당 나와서 서울시와 경기도 그 누구가 됐든 제대로 얘기하고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력과 실력을 가진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해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별내선이 2011년도네요. 2011년도에 노선을 뺏긴 적이 있습니다. 이 갈매역에 정차하고 남양주 다산지구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동구릉 도매시장 사거리에 역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노선을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 이게 우리 구리 시민들의 영혼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제가 재선 의원으로서 다산으로 넘어갔던 노선을 다시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없었던 역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구리역에서부터 갈매역까지 거리는 1km가 채 되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역을 만들기 어려운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냈습니다. 또 그리고 경기도가 착공을 안 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착공 안 하겠다는 이유가 이 별내선 사업에 중앙정부가 50%밖에 예산 지원을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경기도가 50%를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70%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시행령까지 바꿔서 그래서 착공을 시킨 일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제가 여당 의원이었나요? 아닙니다. 저 야당 의원이었습니다. 야당 의원이었어도 일에 대한 가닥을 알고 그 다음에 상대를 설득시킬 논리와 능력을 발휘해서 이 경기도 또 국토부, 기재부 다 끌어서 만들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한번 이 구리시에 그 구리 시민의 입장과 이익을 지켜줄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출마에 이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바쳐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봉사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더 큰 힘 주어진다면 그 더 큰 힘을 모두 100% 모두 쏟아서 시민 여러분의 행복과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